안녕하세요. 영마음 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데이비드 윌러스가 쓴 2050 거주불능 지구입니다. 제목부터 무시무시한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 저번에 다루었던 인류세 인간의 시대 내용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류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로 인해 어떻게 미래가 바뀔지 예측해보고 미래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실천해보자고 이 책 리뷰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탄소입니다. 그 탄소 배출량이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면서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전 지구적 목표로 삼았으며 언론도 그 2도 수준의 온난화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요구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 산업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대로 지난다면 2도를 넘어서 훨씬 더 끔찍한 미래가 엄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망들은 대중들의 시야에 교묘히 숨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고 이대로 계속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2050년경에는 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에 살 것으로 예측합니다. 도시 자체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있어 낮의 열기가 밤에 방출됩니다. 낮 동안의 폭염을 인체가 밤중에 회복할 시간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회복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열사병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열사병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한 잔혹한 고통이 따르는 병입니다. 발한, 구토, 두통뿐 아니라 피부가 붉게 변하고 심지어는 장기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결국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현재도 여름철 최고 기온 평균이 35도 이상인 도시가 354개가 존재합니다. 이대로라면은 2050년에는 약 970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빈곤과 굶주림.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곡물 수확량이 약 10%씩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햄버거 고기 1kg을 얻으려면 곡물이 8kg 정도 필요합니다. 햄버거 고기의 원천인 소는 메탄가스를 내뿜으며 지구온난화에 일조하지요. 특히 가뭄이 지중해연안과 인도 상당 지역을 강타하고 옥수수 및 수수 농장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식량 공급을 압박하게 됩니다. 대다수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심각한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집어삼키는 바다. 지구의 온도가 2도가 높아졌다 가정할 경우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0.6m에서 1.8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 0.6m나 1.8m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현재 대부분의 도시들이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많은 지역이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인간이 살 터전을 잃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빙하에 포함된 메탄이 빙하가 녹으면서 공기 중으로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메탄이 또 다른 온도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연쇄적 피드백 작용을 보자면 눈은 대기 밖으로 빛을 반사하지만 빙하가 녹아 육지가 되었을 경우 온난화를 가속하게 됩니다. 정말 풀 수 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치솟는 산불. 호주에서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산불은 2020년 봄까지 몇 달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지역을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도 약 114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화재가 아니죠. 온난화로 인해 더 자주 더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죽음에 이르면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숲들이 현재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만 불에 탄 숲은 탄소 공급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되어버릴 재난들. 태풍이나 토네이도, 홍수, 가뭄 등은 이전 같으면 문명을 통째로 무너뜨렸을 만한 기후 재난입니다. 이런 재난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500년마다 한 번 있을 만한 홍수가 2040년경에는 25년마다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의 예를 들어보면요, 1980년 이후로 폭풍 발생 빈도가 벌써 2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재난 후 재건을 할 시간도 없이 계속 빈번하게 재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재난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치 일상의 날씨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증과 가뭄. 지구의 표면에는 약 71%의 물이 있습니다. 그중 2% 정도만 맑은 물이며 우리가 흔히 민물이라고 하죠. 대부분 빙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중 1%만이 인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지구에 있는 물 중 0.007%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된 물을 70억 명, 후에는 90억 명, 100억 명이 나누어 써야 하는 것이죠. 지난 100년에 걸쳐 거대 호수는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도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호수에 더위로 인해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식수 공급에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써도 그만큼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가뭄이 정치적 도구나 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의 전파.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에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던 질병들이 갇혀 있는데요. 인류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와 인간에게 전염된다면 인간의 면역체계는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일 수도 있지만 2005년에 3만 2천년 전 극한 생물계 박테리아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박테리아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질병도 모기로 인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지만 더워지면 그 모기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져 새로운 지역 사람들도 그 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다도 죽어가고 공기오염, 식량난 이런 일들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기후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류가 공멸로 치닫는 시스템의 붕괴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이야기지만 회피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개인적인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와
지구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류 전체의 깨달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탄소 제로 같은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할 것이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생활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변화된 미래를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인류의 변형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책,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